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조리 역의 표지은 배우가 스페셜 게스트로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하게 되셨으니 우리 연극 와이프는 어떤 작품인지, 또 와이프를 관람하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과 함께 소감을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마조리 역의 표지은입니다. 연극 와이프라는 작품은 1차원적으로 보면 퀴어에 대한 이야기,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그냥 저희가 평소에 생각했던 작은 편견이라든지 작은 고정관념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퀴어나 소수자들에만 국한되어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정말 숨쉬듯이 하고 있었던 그런 차별적인 행동이라든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연출님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연출님도 와이프가 어떤 작품인지 또 오신 관객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출 맡은 신유청입니다. 와이프를 저도 어떤 작품인지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작품인 것 같고, 대본 읽었을 때 저도 관객 여러분들과 똑같이 알 수 없는 어떤 감흥들이 계속 밀려오고, 이번 공연 때도 첫 리딩 하는데 저희 스태프들은 같이 이제 공연해왔던 스태프들도 정말 막 속으로 많이 울게 되는, 너무 이제 첫날부터 첫 리딩 하는데 막 꺼이꺼이 울 수 없으니까 막 눈물을 참으면서 여러 배우들의 리딩을 듣곤 했는데, 저도 이제 퀴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잘 들리는 단어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더 어떤 근본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유인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늘 살고 있고, 어쩌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계속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저는 질문이 드는 게, 인간이 스스로 말미암을 수 있을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질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작품이어서 관객들하고 앞으로 이제 질문들 답하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되게 짧은 시간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질문들이 너무 밀도도 있고, 저희 배우분들이 뒤에서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와, 정말 관객분들이 너무 잘 봐주시고 계시고, 각자 본인의 삶에 있어서 혹은 각자의 생각대로 혹은 아는 대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면서 참 놀라웠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빠르게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극 와이프에 대해 궁금한 점인데요. 2046년에 데이지가 1959년의 로버트에게 노라에 대한 당신 생각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왠지 항상 울컥하고 참 좋아하는데요. 이 극은 왜 2046년 이후 다시 1959년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는 걸까요? 심지어 파트 1보다도 더 앞의 시점으로 가로 닫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연출이 한번 대답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는 어떤 유명한 알려진 어떤 사람들의 역사이지만은, 이 작품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진짜 역사 속에 묻힌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그 역사 이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이렇게 직진적인 역사관이 있고 또 순환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다 맞는 얘기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전 과거들을 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어떤 시점에서는 다시 원위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나사 돌리듯이 위에서 보면 그게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역사를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작품 안에서 뭔가 반복되고 있는, 반복이 주는 무력감들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은 되고 있지만 계속 뭔가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2046년까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가 이제 1막, 2막, 3막 하면서 뭔가 세상이 나아진 것 같다라고 느껴졌는데, 4막에 그 2046년 분장실에 그 도래했을 때 뭔가 똑같아지는 거에서 오는 굉장히 무력감들이 수잔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원점이긴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의 힘이 있고, 그 힘을 데이지가 있고 이제 로버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힘은 한 개인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잊혀진 어떤 인물들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축적되어서 로버트에게 어떤 그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역사관들하고 이런 지점들을 바라보면은 왜 다시 1959년도로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마치 그 숫자로 얘기하자면 0도와 360도가 사실 같은 자리잖아요. 근데 0도에서 시작했을 때는 모든 상황들이 뭔가 불평, 불만, 그리고 어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자기 무력감들을 느끼는데, 그로부터 떠나서 360도로 왔을 때 다시 제자리이지만 360과 0도는 같은 포지션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뭔가 내 안에 충분한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이 장착돼 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제자리이긴 하지만 달라진,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이 질문 보고 오늘 이제 마지막을 뒤에서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구리가 트럼펫에서 쪽파티를 할 때 데이지와 수잔나가 같이 자리를 할 텐데, 그것이 마치 그 1959년 때에 그 가든 파티에서 만난 수잔나와 데이지, 환경은 다르지만 그 둘이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붙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지은 배우님은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대답을 해볼까요? 자, 마조리 캐릭터가 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가발 디자이너 마조리는 언급만 되다가 2046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꽤나 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은 상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조리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마조리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마조리 자체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사도 그렇고, 사실 거의 마지막에 나와서 대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사가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배우 입장에서. 그래서 이 대사를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찾아서 할까,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희 처음에 대본 분석하고 할 때 최대한 마조리를 배제하고 다른 인물들을 먼저 집중을 해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조리가 하는 대화, 말이나 이런 거에 이제 외적인 것이 내포가 더 많이 되어 있고, 사실 마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한 인물, 가발팀 그냥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발팀 마조리는 거의 수잔나와 똑같이 거의 한 세기 동안 그 연극을 함께 하고 연극의 한 곁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발을, 그러니까 왜 하필 가발팀일까, 왜 하필 가발을 담당하는 사람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발이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가발이 뭐 수세미 같다, 헝클어졌다, 뭐 이거 가발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왜 인물들이 가발을 불편해할까?
그렇다면 가발에 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발 자체가 그냥 이 저희가 지금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잘못 씌워지고 있는 프레임, 뭔가 차별, 편견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모든 씬마다 그게 불편하고 너무 이게 막 거추장스럽고 한데 결국은 그걸 나중에 고쳐서 왔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냐 이걸 다 고쳤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를 봤을 때 수잔나랑 데이지가 이제 사막에서 수잔나가 되게 절망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만두겠다, 다 의미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둘의 대화에서 모든 관계성을 이제 한번 풀어내고 약간 오막이 시작되는 느낌? 이제 한번 해방이 돼서 서로에게 뭔가 대화를 나눌 때 그 깊이감이 넓어져 있을 상태에 가발이 이제 고쳐졌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먼 미래잖아요. 사실 그로부터 이제 공연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이 편견이라든지 이런 차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색안경 같은 것들이 고쳐졌을 때 그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그 먼 미래에는 다 고쳐진 가발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평화로운 세상, 뭐 자유로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데이지에게 별명을 지어주고 나가는 게 그전까지는 데이지를 좀 배척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래 먼 미래에는 그런 인물들조차 우리가 지금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그냥 한번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해서 마조리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의 관념을 뜻하는 것 같다. 그냥 이 작품을 관통하는. 그래서 작가님이 썼을 때 그냥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신윤철 연출님에게 궁금한 점으로 해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극 중에서는 연극 배우인 수잔나가 이건 그냥 연극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못 바꾼다고 말하죠. 하지만 막상 극 중 모든 인물들의 변화는 연극을 보고 인형의 집 로라가 문을 나서는 마지막 장면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느꼈어요. 연출님은 연극이 세상을, 사회를, 개인의 삶을 혹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2046년의 데이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사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연극을 시작할 때는 와 연극이 진짜 멋진 장르구나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내가 일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연극을 하다 보니까 세상까지는 좀 무리고 한 대학로까지만 한번 이러면서 연극을 또 하다가 대학로도 아니고 그냥 우리 팀? 근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또 팀도 무리인 것 같고 나만 변하자 약간 이렇게 계속 근데 사실 나도 안 변하는 게 참 계속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쩌면 젊을 때는 호기롭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점차 갈수록 그건 좀 오만이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하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할 때 기쁨과 뿌듯함이 있는 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인 것 같고 물론 이 연극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마더 테레사 이제 정한 배우가 카스 때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제 캘커타에서 정말 극빈층과 함께 할 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하는 일이 참 소중하긴 한데 이게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겐지스강에 물 한 컵을 뜬다라고 해서 겐지스강 물이 마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줄어든 건 아니냐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맞긴 하지만 그 변화를 우리 세대 때 볼 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목표 자체를
변화를 보려고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변화들의 씨앗이 관객들에게 심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극을 하고 있고, 그게 잠시 모여서 하는 팀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무대에 대한 질문인데요. 무대 동선이 2층에서부터 극 사이드, 무대 전체와 뒤쪽에서 등장하는 연출 등 굉장히 넓고 다채롭게 느꼈습니다. 동선이나 연출을 고려하실 때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조금 짧게 답변드리자면은 이 공연을 할 때마다 극장들이 바뀌었고 그 극장을 최대한 잘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뭐 꼭 모든 연극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을 사무엘 아담스 작가가 와이프는 연극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초연 때는 참 실감이 안 나는데 이번에 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되게 단어들이, 짧은 말들이 제 마음속에 잘 확장이 되는 경험을 느꼈는데, 그냥 그 연극 그 자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극장 안에 잘 담겨 있어야 될 것 같고, 관객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이곳의 극장을 뭔가 마음껏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채롭게 썼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은 배우님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디테일이 있나요? 라고 연출님과 지은 배우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디테일. 저희 등퇴장하는 그런 거 이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등퇴장, 배우들의 등퇴장. 네. 그런 디테일을 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등퇴장하는 거 열심히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그 저희가 쓰는 그 길, 배우들만의 뭐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은 또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네, 뭐 그런 디테일. 좀 부족할까요? 더 큰 디테일을. 사실 이제 네. 에릭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지가 나가는 동선하고 에릭 들어오는 동선이 겹치거든요. 네. 사실 좀 네. 어두운 조명 속이지만 그죠. 거기 안에도 또 디테일들이 다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여배우 할 때 이제 유머로 나오잖아요. 그때 매번 똑같은 동선을 쓰는데 마지막 이제 딱 사막 전에 극중극에서만 스포 같아서 좀 그런데, 원래 노라가 먼저 항상 퇴장을 하고 유모가 퇴장을 하는 것이 저희들만의 그런 디테일이었는데, 그때는 유모가 먼저 퇴장을 해요. 이제 뭐 그런 의미 같은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네. 좋은 답변이었어요. 연출님 혹시 또 있을까요? 제가 준비했던 건 아까 그 가발팀 마조리의 그 가발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디테일이었고, 그래서 그 가발의 헝클어짐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관계 면에서 관계의 깨짐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디테일 아까 이제 동선적으로 보자면은 그 마조리가 늘 섰던 그 자리에 비로소 수잔나가 서서 이제 우리 비로소 이제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발을 벗는 이 장면에서 우리 서로 같은 답변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그 질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클레어 자신의 네네네네. 1959년 데이지요. 예. 1959년의 데이지와 2046년의 데이지는 동명이인인데요. 2046년의 데이지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1959년의 데이지가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클레어는 에릭으로부터 1959년에 데이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딸 이름을 데이지로 지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클레어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의 답변이 시간상
삭제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이것도 저희가 초연 때 막 번역을 같이 할 때 이 지점을 발견하고 굉장히 막 소름 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사실 그 클레어가 데이지의 이름을 1959년 데이지로 지었을까라고 한다면은 클레어의 입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클레어가 누구이고 클레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일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는 클레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작이 어땠을지 궁금하다라고 연극을 봤는데 원작이 어땠을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이 어쩌면 클레어 자신이 오리지널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단어로는 이제 뿌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 아버지를 새롭게 기억하고 싶어하고 그런 존재인데 이제 뭐 어린 왕자에도 보면은 그 어린 왕자가 인간을 찾았더니 여우가 인간은 뿌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닌다고 그래서 참 안 됐다라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자체가 다 뿌리 없이 어쩌면 헤매이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존재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뿌리를 찾고 있는 게 클레어인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바에게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 자기가 저는 그러면 그 클레어가 그리고 이제 데이지를 낳고 사막의 데이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11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클레어가 근데 비단 10년 정도 열심히 이제 삶을 산 것 같은데 그 10년 안에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자식에게 저렇게 존경받는 엄마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 우리가 본 클레어가 어떻게 위대해졌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근데 저는 그 뿌리를 찾았기 때문에 에릭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에릭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그 클레어의 기억 속에는 마치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리고 반대 진영에서 항상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맞설 수 있는 자유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있게 저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수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대항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보다 어쩌면은 소수 남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편을 들 줄 알았고 그리고 항상 반대 진영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거에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어줄 줄 알았고 그리고 맞설 수 있는 자유 혹은 맞설 수 있는 용기 이거는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보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 수 있는 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저항할 수 있었던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을까 그게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산막 때 그 불안했던 클레어가 되게 위대한 어떤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에릭보다 더 영향을 줬던 데이지에 대한 생각들 계속 끊임없이 뿌리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래서 에릭이 막 아이바가 이막 펍에서 되게 시끄럽게 굴었을 때 에릭이 비겁하게 술집 주인 편을 들잖아요. 퀴어의 호모새끼야라고 하는 그 모습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지만 어떤 순간에서는 자기 애인의 편에 안 서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술집 주인의 편에 들 수 있는 이 모습도 그때 당시엔 비겁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점점 커서 어쩌면은 항상 반대지면서 이런 에릭의 어떤 미래까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또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넘겨줄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저희 그게 이렇게 4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항상 그 인물들이 가장 뜨겁게 뭔가 부딪히고 태동하는 그 순간을 딱 묘사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가 그 다음 막에 또 한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 막에 또 언급이 되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들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참 그것도 재밌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연출가님께서는 와이프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같은 질문으로 지은 배우님도 답변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게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와이프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만나면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이거를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와이프를 다시 하게 된 이유인데, 정말 연극만 하고 마치 수잔나처럼 나는 극장 안에만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들이 되게 분리되어서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뭔가 이 작품이 행동을 촉구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막연함에 부딪힐 때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결론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내가 어느 이야기의 일부인가라는 그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쩌면은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이야기, 나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저는 이 작품에서 가든 파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첫 질문에서 왜 가장 1959년도에서 그것보다 더 이른 어떤 가든 파티로 왜 마무리를 지었을까라는 질문의 답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는 나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가든 파티가 제일 떠오르더라고요.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가든 파티를 볼 때 딱 느꼈던 거는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사랑하면 다 된 거 아닌가? 저희가 막 싸우고 서로 핥히고 막 쟁취하려고 하고 뭔가 자유를 더 막 부르짖고, 결국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그냥 인정받는 것, 뭐 이런, 그게 본질의 중요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라는 작품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말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내가 나 자신으로서 존재해서 내가 나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리 있게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관객과의 대화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과 또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신우청 연출님, 또 표지훈 배우님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와이프는 6월 8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또 캐스트와 새로운 관객들과 이곳에서 만나니까요. 끝날 때까지 항상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고, 항상 저희가 이곳에서 뜨겁게 와이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히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짜 함께 해주시고 저희 공연 또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의 답변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조급한 마음으로 막 계속 달려가듯이 진행을 했는데 좀 아쉽네요. 뭔가 좀 여유있게 많은 질문들, 여기 정말 좋은 질문들도 많고 보신 분들의 질문들도 막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고 죄송스럽지만, 저희 또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서 연기로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